여러분, 살면서 곤충을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참 정이 안 가는 생김새로 징그럽게 느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곤충이 미래 식량으로서 관심 가지기 충분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식용곤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메뚜기를 잡아 튀겨 먹었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에게 흔히 듣는 이야기 중 하나이죠. 실제로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곤충을 먹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미라의 장에 남은 변에서 벌이나 풍뎅이 같은 곤충의 흔적이 발견되었죠. 코란에도 메뚜기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거를 거쳐 현재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곤충은 이미 190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딱정벌레종, 나비 혹은 나방의벌레, 꿀벌이나 개미, 메뚜기와 귀뚜라미, 참자리 등이 있다고 하네요. 이미 태국이나 여러 동남아 지역에서는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튀긴 곤충을 팔고 있기도 하죠.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에 사는 2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오래전부터 메뚜기, 참자리 같은 곤충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식용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미래 식량으로 해결된 건 아닐 테죠. 예를 들면 곤충을 먹음으로 20개 정도의 영양소가 축적이 될까요?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이따입니다. 곤충에는 주로 지방, 단백질, 아미노산, 섬유소, 칼슘, 철, 아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곰뱅이와 같은 형태로 식용곤충의 대표격인 딱정벌레 유충은 오메가3의 비율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높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은 소고기나 생선과 유사합니다. 게다가 곤충은 소나 돼지보다 빨리 자라다 보니 동물성 식용 단백질을 금방금방 만들어냅니다. 같은 먹이를 단백질로 전환하려는 효율성은 노예가 소의 2배라고 할 수 있죠. 유엔이 소고기를 대신할 우수 식량원으로 곤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소가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의 소화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지구 복사열을 잡아 유지하는 효율은 이산화탄소보다도 30배나 높습니다. 이 때문에 지구온난화 요인의 18% 정도가 소 사육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죠. 따라서 소를 키워 동물성 단백질을 얻는 대신 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곤충 양식을 미래 식량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다고 하지만 곤충을 식량으로 발전시키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도 곤충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일 것입니다. 곤충에는 차마 손이 가지 않죠. 이런 곤충에 대한 혐오감은 오랜 시간에 걸친 역사와 문화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이 혐오감이란 것도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은 오래전부터 귀뚜라미를 간식으로 먹곤 했습니다. 그러다 새우를 처음 보고는 바다의 귀뚜라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 본 새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쉬웠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호주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귀뚜라미 요리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귀뚜라미를 하늘의 새우라고 불렀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먹는데 부담을 가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 때문에 먹기 힘들면 모양은 없애고 영양분만 뽑아내는 방법도 있죠. 영화 설국열차에는 미래 식량이 등장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양갱처럼 생긴 영양바를 먹거리로 공급하는데 이게 바로 바퀴벌레를 갈아서 만든 것이었죠. 만약 설국열차에 등장한 그 식량이 바퀴벌레가 아닌 누에나 번데기였다면 조금 괜찮았을까요? 어쨌든 영화 설국열차에서처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면 실제로 지구는 진짜로 위험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은 물론이고 곤충에 대한 생각도 바꿔보아야 하지 않을까요?